그가 좀 해바라기를 그렸던 이유는 자기 친구가 놀러 올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방을 장식하려고 그렸던 거예요. 원래 그렇죠. 시골 가서 혼자 살면 심심하니까 친구 부르잖아요. 그래서 파리에서 알던 친구가 왔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같은 이름이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고갱입니다. 스펠링은 다른데요. 같은 고호 고갱인데 고갱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면 참 우연이죠. 현대미술에 떼놓을 수 없는 두 명의 중요한 작가가 같이 이 아를르에서 하숙방을 쓰면서 같은 활동을 했던 것이죠. 예, 방고우와 고갱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고갱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늦깎이로 그림을 그려갖고 고우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원래 서로가 친했거든요. 파리에서. 그랬으니까 뭐 아마 내려오라고 하니까 내려왔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도 있어요. 고갱도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테오가 돈을 빌려준 생활비를 준다니까 내려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격 강한 두 사람이 살면 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고갱의 자화상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약간 조금 자기 망상이 좀 있는 것 같이 이 자기 자화상을 보면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하엘로라고 이전 천사다 이런 성인들이 쓰는 그런 거 있지만 자기애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누구랑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우와 고갱은 처음에는 잘 지냈지만 자꾸 싸우게 되고 서로 세계관이 달라지니까 부딪히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그리고 원래 이런 일들은 명절 전에 벌어집니다. 크리스마스 전전날 둘이 대판 싸웠고 이 과정에서 방고우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발작을 하면서 자기 귀를 잘랐던 겁니다. 결국 이 장면을 보고 놀래갖고 고갱은 옆집으로 피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 첫 차 타고 파리로 가면서 동생한테 편지를 쓰죠. 고고 동생한테. 너희 형이 이제 완전히 정신을 놓았다. 빨리 형을 어떻게 해라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발작에서 벗어난 누구죠? 방고우가 그 절망에 빠져서 자기 자화상을 그린 것이 이렇게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그는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자기에 대한 어떤 희망과 이런 것들을 놓게 되면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린 그림이 바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런 그림들이 그가 이제 건강이 나빠지면서 죽어가면서 병실에서 동트는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 느낌이 좀 더 다르실 거고요. 그가 이제 마지막에 좋아했던 게 이런 그 플라타너스 같은 이런 나무거든요. 하늘로 솟아오르는 이런 나무들이 그의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마지막 불꽃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주게 됩니다. 그 화가이자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의 치료를 좀 받으려고 한 건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가시에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안 되겠지만 방고가 약간 좀 나쁜 환자이긴 했던 것 같아요. 이 의사랑 면담을 하고 나서 동생한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의사를 만나봤는데 가시에 박사는 나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 의사도 약간 우울증이 있었던 거예요. 서양 미술에서 저렇게 팔을 괴고 있는 자세는 우울증 자세예요. 그래서 아마 그림을 좋아하고 인상파 화가들하고 어울렸던 의사이긴 한데 스스로도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약했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주치의가 돼서 그것을 보살폈지만 결국 아시는 대로 방고우는 권총 자살을 시도했고 그것도 한 번에 성공을 못했고 뭐 그러면서 결국 그 총상으로 며칠 후에 죽게 되죠. 그가 마지막 삶을 마감하면서 그리기 지금 일종의 우리가 이런 작품을 절명작이라고 하는데요. 절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밀바지를 나는 까마귀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됩니다. 어떤 이 저기서 보이는 색채, 움직이는 그 바람에 의한 밀밭, 저기서 까마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아마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래서 네덜란드에 죽은 게 아니라 어디에 묻혀 있어요? 예, 오베르슈르 우아주라는 파리 근교에 있는 이곳에 묻혀 있고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무덤에다가 어떤 꽃을 바칠까요? 해바라기입니다. 방고 일생 동안 그렇게 그림을 팔려고 했는데요. 한 점이나 두 점밖에 못 팔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알겠지만 화가의 그림들이 팔리는 거는 화가가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일종의 동료로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그림을 한 번도 못 팔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유명하게 됐을까요? 예, 이 마법 같은 변화를 이끈 사람이 테오의 부인 요한나였습니다. 아주머니의 그림을 버리지 않고 한가운데 다 잘 관리를 해갖고 자기의 고향 암스테르담에 가져왔어요. 이 그림은 암스테르담에 자기 집에다가 저 그림을 걸어놓은 거예요. 대단한 부자였겠죠. 지금까지 저 그림이 그대로 있었으면.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의 상당수가 어디로 간 거예요? 방고우 뮤지엄에 기증이 되었죠. 이 요한나는 그림만 잘 관리한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편지도 안 버렸습니다. 편지 600통을 거의 정확하게 660통이라고 알려진 이 편지도 다 관리를 했고요. 이 편지도 묶어서 책으로 낸 사람이 바로 요한나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강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재수 씨한테 잘하자 이런 게 해바라기요. 자, 가격이 얼마일까요?
1987년에 한 번 거래가 됐습니다. 그때 가격으로 치면 약 400억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0억 이상일 거고요. 만약에 마켓에 나오면 1000억 이상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프죠. 그는 살아서는 한 번도 그런 주목을 받지 못했고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게 생을 마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이끌어냈던 거는 현대미술의 큰 흐름의 중심에 서게 됐고 지금 이렇게 인정받는 게 반고흐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